반갑습니다, 사장님들. 네, 어, 부자 아빠의 21세기 비즈니스에 대한 돈독을 두 번에 나눠서 할 텐데요. 오늘은 3부 중에 1부 하고요. 다음 주에 2부, 3부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하면서요. 독서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반드시 성공하진 한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책을 많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상당 부분이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기회를 여러분 삶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돈독이 출발한 어떤 문제의식이 뭐냐면 나는 책을 굉장히 많이 읽는데 내 삶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 아니면 성공하지 못할까 왜 실패할까 뭐 이런 뭐 의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책에서 그 보면 삶의 적용의 이슈.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방법을 본계적 방식으로 읽자. 본 거, 책에서 본 거. 그 본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그 깨달은 걸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돈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어느 구절 감동받았습니다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감동받고 느낌이 온 후에 이것을 나의 삶에, 나의 사업에 이렇게 적용하려는 그 아이디어가 귀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을 때 그런 구체적인 적용점까지 여러분 책에 남겨놓고 계획 세우고 결심하는 독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목적이 있는 독서입니다. 저희는 우리 메나텍 우리들은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 돈독을 합니다. 어, 사업적인 성공, 재정의 자유, 시간의 자유라는 명확한 목표를 해서 처음에 씨앗 도서를 12권으로 출발했는데 지금 좋은 책들이 계속 우리 리스트에 들어오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 참여하신 분들이 꼭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의 관점에서 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돈독에 참여했어. 나도 들었어. 여기서 끝나면요. 우리 목표의 반의 반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돈독의 궁극적인 목표는 여러분들이 사업의 후보자라든가 여러분과 정보를 나눌 대상자들과 함께 1대2든 뭐 세 분이 모시든 뭐 1대1이든 여러분들이 이 돈독을 진행할 수 있는 수준의 돈독 마스터를 양성하는 게 이 돈독 전체 돈독의 목표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어떤 PPT 차트 같은 건 이미 그룹에 예를 들어 부자 아빠의 21세기 비즈니스는요. 지금 여러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얼마든지 일일이 다 PPT 만들어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독 마스터가 되길 바랍니다. 예, 돈독. 돈이 되는 독서가 원래의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일을 해나가면 정말 돈독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은 저희 한 6, 7년 전, 6년 전쯤인 것 같아요. 하와이 마우이에 아마 아웃백 스테이크라는 어떤 식당인 것 같은데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이런 돈독한 모임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적 있는 독서 제대로 읽기 위해서요, 룰이 좀 있습니다. 처음 읽을 땐 파란색, 두 번째 읽으면서 느낌이 오는 곳이면 빨간색. 그래서 같은 데가 두 번 치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읽을 때는 밑줄이 안 쳐졌는데 두 번째쯤 읽을 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빨간색. 그러면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야, 요 구절은 내가 두 번째 읽을 때 느낌이 온 구절이구나. 세 번째는 형광펜입니다. 같은 자리에 파란색, 빨간색 형광펜이 다 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따로따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것을 내 거로 나의 느낌으로 노트를 PPT 노트를 작성하시면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의 사업적인 도구로 자리매김됩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똑같이 돈독을 우리 그룹에 7, 800명의 사업자들이 돈독을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한 권의 책
또 각각의 책들이 나의 누군가 컨택을 하고 정보를 주는 데 있어서 좋은 도구로서 완성된다라는 건 사도까지 끝내고 노트를 만들어 보관하면 언제 어디서 누굴 만나도 책 한 권 선물로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책 한 권 10,000원 내외인데 커피값 한 잔 값이잖아요. 밥값 한 그릇 값이에요. 누군가에게 정말 진정성 있는 편지를 써서 책 표지에 써서 한 권의 책을 건네고 난 너의 인생이 바뀌길 바래. 근데 혼자 읽는 것보다 내가 먼저 읽었기 때문에 내가 가이드를 해주고 싶은데 나랑 한 일주일에 한 번씩 4번만 만나서 이 책을 한번 같이 나눠보는 건 어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책 읽는 마스터로서 변신하고 리딩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리딩하는 사람의 모습에 시범을 보이는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뭐 충분히 좋은 시범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여서 예, 여러분이 모여서 함께 돈독을 진행할 때는요, 실제로 이제 이게 초창기에 배주원 사장님네 집에서 한 20명 정도만 모여서 막 6명씩 한 팀 해가지고 이렇게 각자 하고 막 그랬을 때의 구조긴 한데 아주 기본적으로 한 이제 여러분이 아주 유능한 돈독 마스터가 되셔서 파트너들 아니면 서너 명의 낯선 사람들과 함께 진행할 때는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분당 3분 정도 내외로 발표를 하지요. 그때 모래시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한 사람이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 한 사람이 발표할 때 여러분들 그 다음 사람이 나도 어디서 발표하지 하면서 막 발표할 자료를 찾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발표가 예?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분에게 너무 집중되지 않도록 하시주시고 한 분이 발표를 할 때는 잘 집중해서 경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끝부분에 이제 이 책을 마스터하고 먼저 여러 번 읽으신 리더가 간단하게 주요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다양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IMF가 오던 그해 로버트 기요사키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이전에도 재정과 관련된 고민과 여러 이슈에 대해서 강의하고 교육했던데 그 결정적인 책으로 이 책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화가 뭐냐면 이 책이 처음에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요약본 같은 내용으로 출력해가지고 주유소 같은 데다 이렇게 뿌려놨대요. 책을 홍보하려고. 근데 아메이 네트워크 사업자 리더가 그걸 한번 읽은 거예요. 야, 이거 너무 괜찮은 책인 것 같아. 그러면서 사실은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어떤 교재로 쓰면서 재정에 대한 교재로 쓰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이렇게 펼쳐졌다는 일화도 있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책이 쭉 나오다가 로버트 기요사키의 공식적인 마지막 저서는 이 책입니다. 이게 마지막 저서예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본인이 재정에 공부했던 여러 내용들이 여기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일단은 좀 보고요. 예, 여기까지 보고 우리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가장 근자에 MBA를 그래도 100여 분 들어오셨네요. 가장 근자에 MBA를 졸업하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화면상에서 계시다면 그러세요. 박찬진 사장님 64기신데요. 예, 소리 켜주시고 일부에서 읽으신 내용 있다면 일부에서 느낌 오시고 하셨던 부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소리가 아직 안 켜졌는데요. 예. 이게 좀 카메라 핸드폰 안에서는 이렇게 소리 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줌의 아랫부분 보면 손들기 기능이 있어요. 손들기 기능 해주시면 저한테 이렇게 화면에 가깝게 뜨시니까요.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을 지금 공부를 시작한 MBA 64기 박창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이번 주 돈독으로 선정된 그 부자 아빠의
21세형 비즈니스 책을 오늘 아침부터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에도 STP 강의를 들으면서 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기는 했는데 아직 다 읽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뭐 특별한 감흥은 없는데 이제 4장 마지막 부분에 네. 사분면의 끝부분이 나오는데 몇 이제는 페이지요? 시작할 타임이다 페, 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페이지, 몇 페이지? 우리가 발표할 때는 몇 페이지, 몇째 줄 이래 주시면 함께 하시는 분들이 같이 찾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네, 페이지는 51페이지 제일 51페이지, 몇째 줄? 아랫줄입니다. 네, 51페이지 맨 아랫줄. 거기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사사분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네, 어, B와 I 사분면을 향해서 움직여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이제 공부를 시작한 입장에서는, 이제 공부를 시작한 단계가 된 것 같아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용기 있는 발표 쉽지 않으신데 발표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또 좀 손 드신 분 계실까요? 오늘 나 한번 많은 분들에게 내가 느낀 걸 좀 발표하고 싶다 하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밑에 핸드폰에 손대기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어, 우리 원선재 사장님이랑 같이 움직이는 이지연 사장님은 차 안에서 움직이시네요. 네, 책이 좀 편하지 않으실 것 같고. 네, 또 우리 또 누가 계실까요? 손 들어주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우리 MBA 입교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우리 누가 있으실까요? 우리 아까 일찍 들어오신 분 우리 권효승 사장님, 권효승 사장님 한번 소리 좀 키시고 뭔가 나눠주실 내용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좀 한번 나눔 좀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에는 우리 하재희 사장님한테 부탁드릴 거예요. 하재희 사장님도 나눔 준비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에서 열심히 사업을 배우고 있는 권효성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저는 50페이지 밑에서 파란 색깔에 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분면을 이동해야 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주소다. 글을 읽고 저는 아직까지 이제 회사 다니는 그것만 이제 생각하고 공부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직도 제가 사업자가 생각도 안 되고 자세도 안 됐구나. 이게 의부터 먼저 바꿔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고의 변화를 통해서 변화사고가 하시니까요. 네, 우리 하재희 사장님 한번 우리 어떻게 읽으셨는지 45기시 하지만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있는 하재희라고 합니다. 저는 82페이지 아래서, 잠시만요. 네, 오늘은 아, 1장, 1장. 네, 죄송합니다. 일부만. 네, 네, 1장 일부만 하겠습니다. 네, 네, 57페이지. 네, 57페이지,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니? 라는 그 쪽에서, 네, 여섯 번째. 뒤쪽입니다. 내 부자 아버지는 나중에 커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사업 소유주나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내게 B와 I 사분면의 삶을 주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 내려오면 당신이 자신의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걸 권하셨고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셨지만 여기서 정말 진정한 부자 아빠의 말씀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메나테크를 만나서 제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참 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존엄성을 되찾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제하는 것에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초대하는 것에 더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나눔 감사합니다. 예. 예, 존엄성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존엄성, 우리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게 뭘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돈이 갖고 있는 속성이 우리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의 주인으로 살면 괜찮은데 돈의 노예로 사는 순간, 돈에 묶여서 사는 순간 우리의 존엄성은 아주 갈기갈기 무너지는데요. 저도 청년 시절에 대기업 다닐 때, 왜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획실에서 그 존엄성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해서 사실은 사표 내고 나왔거든요. 아, 그런데 하여간 이 존엄성이라는 말을 많이 되새겨 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 귀한 구절 나눠주셨습니다. 예, 우리 이렇게 한번 보면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은 분들, 우리 60기 때가 누가 있을까요? 한 분만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하지희 사장님, 나영신 사장님의 파트너이신 하지희 사장님 61기신데 어디 귀하게 느낀 점 있으면 하나 나눠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하지희입니다. 저는 44페이지, 당신은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매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당신 자신을 또는 적어도 사고방식을 함께 바꿔야 한다. 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 51페이지에 부자가 되고 싶다면 4분면을 이동해야 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직업이 아니라 새로운 주소다. 라는 대목에서 이거를 읽으면서 이 현금 흐름의 4분면에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안정적인 생활, 직장인으로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있었고, 그래도 어떻게 이제 어떤 부자가 되는 방법? 그런 걸 몰랐는데, 메나테크에 들어와서 열심히 시스템 안에서 또 공부도 하면서 복제하면서 나도 이 부의 구축 또 사분면을 이동할 수가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많이 흥분이 되었었고 또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항상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복제하면서 메라테크 사랑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열심히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한심히 10명이 모여 있으면 열심이라 그러더라고요. 한심히 10명이 모이면 열심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성 또 이런 내용에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성이나 내용에 있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짧게 여러분들 오늘 원포인트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화면 공유할게요. 예, 잘 보이시죠? 슬라이드 쇼로 변환됐습니까? 예. 저는 오늘 그냥 제가 책 읽는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책을 볼 때 아직 저만의 저서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책을 뭐 이것저것 여행서나 이런 거는 편집해서 냈긴 했지만 제 생각을 담은 책을 낸 사람이 아니라서 언젠가 책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차입니다. 실제로 책을 만들어내고 할 때 보면 목차만 세워지면 책은 나온다 이럴 정도인데 그래서 목차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목차를 좀 상세히 읽습니다. 물론 목차를 읽기에 앞서서 책 날개에 있는 저자를 보죠. 이 세 명의 저자가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요. 로버트 기요사키는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존 플레밍이라는 사람은 아마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을 다 조언한 네트워크 업계에 아주 오랫동안 몸담은
전문가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 존 플레밍과 문답 형태로 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네트워크 업계에서 성공도 하셨고 직접 네트워크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고 네트워크 관련된 교육 회사를 또 뉴스레터를 그래서 굉장히 이 업계에 많은 생각을 적용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차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목차 페이지를 보면요. 서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문 안에 이 저자가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캐치해내야 이후에 책을 읽어 나가면서 방향성을 안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서문을 좀 꼼꼼히 이 저자가 서문에 쓴 이야기를 좀 잘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크게 세 파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스스로 지배하라. 나만의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 2부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자산 이랬어요. 재산 그러지 않고 자산 그랬어요. 자산과 재산의 미묘한 차이도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가치, 네트워크 마케팅이 주는 핵심 베너핏, 어떤 유익, 좋은 점 뭐 이런 8가지가 뭔지 다른 비즈니스에 비해서 네트워커로서 갖게 되는 장점이 뭔지 이걸 나열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배웠으니 시작하라. 시작하는데 어떡하라? 현명하게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시작하기 위해서 당신이 사업에서 필요한 것 근데 그 앞에 필요 없는 것을 먼저 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이 성공을 이룬 후에 당신이 살고자 하는 삶까지도 구체적으로 꿈꿔야지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시련들을 잘 견뎌낼 수 있다. 그리고 21세기 챕터 21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챕터에서 막 가슴이 설렜던 건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 자본주의 세상이 갖고 있는 효율적이지만 냉정하고 심지어 잔인한 어떤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경제에서 서로서로를 돕고 정말 우리가 누굴 아주 악독하게 최선을 다해서 막 악을 쓰고 누굴 꼭 이겨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누구를 돕고 누군가를 성공시키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양보하는 마음을 갖고 도덕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태도를 유지하더라도 했을 때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는 사업.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챕터 21페이지를 굉장히 뜨겁게 이 책을 만났을 때 제 가슴을 설레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1부에서는 챕터 1에서 그냥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불안의 시대,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불안했던 시대는 없다. 계속 불안했다. 앞으로도 계속 불안할 거다. 그렇다면 그 불안을 맞닥뜨리는 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변화에 맞춰서 계속 변화해야 간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누구한테 있다? 당신의 결정에 달려 있고 그런데 출발점은 뭐냐면 현재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된다.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독도법 우리가 어떤 길을 찾아갈 때요. 지도와 나침판이 있다고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요소가 더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지도상에 서 있는 위치를 알 수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장교 생활하면서 독도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내가 이 지도 안에 어디 서 있는지 알아야 내가 방향을 결정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막 뭐 산꼭대기를 올라가 봐라. 산꼭대기 올라가서 여러 산을 짚어서 내 위치를 파악해라. 뭐 지금이야 GPS가 있으니까 딱 찍으면 내 위치가 어딘지 나오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에 관련된 핵심 가치관에 여러분들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업가의 사고방식은 어떤 것인지 근데 왜 우리가 사업가의 사고방식을 못 갖게 됐는지 거기에 아주 교육의 문제까지도 나와요. 사실은 제가 이 교육의 문제를 언급하고 접근할 때 굉장히 놀란 건 제가 창의력 강의를 하고 변화혁신 강의를 할 때 외부의 교육학자들이 했던 얘기들이 여기에 담겨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러분 각자가 남은 시간은 다 다르겠지만 남은 시간의 통제권을 한번 쥐어보고 살아라 라는 메시지로 1부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2부부터는
그 통제권을 줄 수 있는 도구가 어떤 건지. 근데 저는 서문 이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서문에 앞서 헌사가 있습니다. 헌사가 했는데 헌사 두 번째 줄에 헌사입니다. 자신의 재정적 미래를 지킬 방법을 몰라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저는 무력감에 동그라미를 여러 번 쳤어요. 위기란 것도 알고 위기가 이미 닥쳤고 근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를 때 저는 어떤 그 사업자 후보들을 만날 때 또 재정의 이슈가 심각하게 만날 때 이 구절이 계속 가슴에 와닿거든요. 어느 누구 하나 열심히 부자가 되고 싶지 않고 꼭 부자를 떠나서요. 사실 부자는 너무 막연한 얘기고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렇게 애를 써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되지? 분명히 내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닌데 그럴 때 오는 그 무력감, 가장으로서의 무력감, 남편으로서의 무력감, 부모로서의 무력감, 그런 데 빠져 있는 분들에게 네트워크, 메나테크 사업이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서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페이지 서문입니다. 서문에서 제가 이렇게 건져 올린 몇 가지 문장은요, 8페이지 위에서 6번째 줄입니다. 나쁜 뉴스가 어떻게 좋은 뉴스로 변신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계속 나쁜 뉴스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나쁜 뉴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창업을 하고 개인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런 계기가 여러분 삶에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입니다. 저도 작년 11월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하면서 생물학적으로 자기 친아버지는 가난한 아빠로 명명하고 친구의 아버지를 부자 아빠로 명명하면서 근데 여기서 그분은 뭐냐면 자기 가난한 아빠, 친아빠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경험한 불명예와 실패를 겪지 않도록 도와야겠다. 정말 일본인으로서 이민 와서 공부를 하고 교육감 위치까지 올라가서 은퇴를 했는데 그때 받은 연금 갖고 잘못 투자해서 경제적으로 쫄딱 망하고 평생 학자로서 존경받던 아버지가 겪었던 경제적인 어떤 가난을 때문에 겪었던 노년의 어떤 그 불명예와 어떤 실패를 너무 간절히 느낀 거죠. 저도 많은 분들에게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저희 아이들에게 경제 공부를 꼭 시켜주고 싶어요. 제가 대학을 나올 때까지 제대로 된 경제 공부, 삶과 연결된 경제 공부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창하게 거시경제, 미시경제 이런 건 배웠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못 배운 것 같아요. 어저께 이 여담인데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5학년짜리 아들이요, 물가는 계속 오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가장 경제적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물건 살 거 있으면 지금 다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물건 값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게 싸다는 건데, 순간 충격을 받았지만, 야, 그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야, 차라리 좋은 아이디어다. 그런데 이런 게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사야지 아빠 나중에 되면 그 내가 사고 싶은 게 2년 후에 가격이 오르면 손해잖아요. 막 이러는데 일견 맞는 말이기도 하다 하면서 경제에 대한 논쟁을 좀 벌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하여간 우리 세대는 어땠어요? 저축이 미덕이고 개미처럼 저축해야 된다만 강요받았잖아요. 그 개미처럼 저축한 돈으로 은행은 뭐 했어요? 앉아서 이자놀이를 하면서 부를 축적했죠. 사실은 들여다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우라가 치미는 경제교육이 많습니다. 예, 다음은 10페이지 10페이지 아래서 6번째 줄인데요. 경제적 상과 미래 그리고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전망을 약속하는 모델을 발견했다. 이런 거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적 삶과 미래 그리고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할 수 있다는 가장 강력한 전망을 약속하는 모델. 그러니까 약속을 하긴 해요. 이렇게 될 수 있다. 비전 제시하는데 100% 다 100% 되진 않지만 가장 근사치에
가까운 약속하는 모델을 발견했다는 그게 이제 네트워크인 거죠. 자,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위에서 첫 번째 줄. 자신만의 사업을 해야 하는 이유,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 밑에 지금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사업의 종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고 체계를 바꾸는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기 때 자기계발서를 진짜 많이 읽었어요. 성공하고 싶어서 미친 듯이 읽었는데 어느 시점부터 안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공책의 근간을 잇는 패러다임은 좀 달랐어요. 최선을 다해라, 역경을 이겨라, 주인처럼 행동해라, 막 이랬는데 아주 본질적으로 네가 주인이 되라는 메시지까지는 준 책이 별로 많지 않아요. 좀 더 이 책이 좀 더 구체적이란 면에서 여러분들 정말 가치관을 바꾸는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페이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뭐 있어? 11페이지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당신의 사업을 키우고 싶다면 역시 당신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장한다는 게 종업원으로서, 엠플로이로서 어떤 또 셀프 엠플로이로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어떤 그 영역, 왼쪽의 영역, 2사분면, S사분면에서의 발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오너의 방향성에서의 발전이라는 점도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각각의 영역에서 발전하는 요소들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1부입니다. 1. 불안한 시대,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는 페이지 24페이지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경제 공황의 시대에도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 공황의 시대에 근데 견고한 미래를 원한다면 스스로 그것을 창조하는 게 가장 안전한 거고 문제는 결국 경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다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미래학자들은요 정부의 무능을 걱정합니다. 정부의 무능. 정부가 우리 정부의 무능으로 국가의 부가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고 애써 정말 열사의 땅 사우디에 가서 획득했던 수많은 외화와 국부가 물밀듯이 나간 적이 한 번 있었죠. 침탈당한 적. 그게 IMF라는 거죠. 사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적절하지 못한 또 미국도 마찬가지죠. 경제 위기가 오니까 다들 월스트리트로 갔잖아요. 월가를 정념하라 그래가지고요. 정부를 움직이는 큰 돈의 세력인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표출해도 결국 우리가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각성하셨으면 좋겠고요. 국가를 믿는다, 정부를 믿는다, 어떤 사회를 믿는다. 믿지 않으셨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챕터 2에서는요, 28페이지입니다. 중간중간에 너무너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주요 내용들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폴 제인 필저 하면요. 굉장한 경제학자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네모칸에 쳐 있는 이 내용입니다. 28페이지에. 중간쯤에 나오죠. 28페이지 중간쯤에. 20세기 후반을 지배한 전통적인 가르침은 학교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대기업에 들어가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사업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어디쯤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현대 산업화 시대의 교육은요. 독일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시작한 교육이거든요. 6년, 3년, 3년 이 시스템이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그 대학교까지. 근데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산업화에서 절실히 필요한 노동자를 양성하는 것. 그래서 교육청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인재 육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키워내는 거예요. 덧셈 뺄셈 할 줄 알고 글자를 읽을 줄 알고 명령을 따를 줄 알고 그래서 학교 교실 앞에는 교훈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근면이란 말이 빠지지 않았죠. 노동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근면이잖아요.
그런 식의 교육들이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됐지 그 어떤 경우에도 창조적으로 네가 창업해서 네가 빌 게이츠처럼 네가 저크버그처럼 네가 누구처럼 네가 정주영처럼 네가 이병철처럼 이렇게 되라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거죠. 모든 교육의 논리는 기업의 논리라는 점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챕터 3입니다. 36페이지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챕터별로 주요 내용만 나눴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냐라는 거죠. 간혹 내가 직원을 40명쯤 거느리고 있다고 비즈니스 오너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만 시스템에서 나와버리면 굴러가지지 않는 경우 있죠. 근데 뭐 직원이 5명인 식당이라도요, 사장님이 안 계셔도 식당이 팡팡팡팡 잘 굴러가면요, 그건 비즈니스 오너가 맞습니다. 결국에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냐라는 건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 36페이지에 보면 소득의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득이 갖고 있는 질적인 요소를 훨씬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에 이런 말들이 있죠. 불규칙한 큰 수입보다 안정된 작은 수입이 힘이 세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재정 강의에. 그래서 그 안정성 그리고 어떤 균형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건지 안정된 파이프라인에서 나오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37페이지에 이제 사실 로버트 기요사키는요. 이거 하나로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이 통찰 하나로. 세상에 그 어떤 사람들도 직업의 영역을 뭐 예술가, 기업가 뭐 이런 식으로 나눴지만 어떤 소득의 원천이라는 기준으로 직업 세계를 4개로 나눈 거예요. 이거 하나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개념. 근데 대단한 발견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케아는 봉급자의 영역, 그 다음에 셀프 인프로의 영역, 혼자서 활동하거나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며 스스로 일해 돈을 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의사. 우리 뒤에 사자들은 의사, 뭐 변호사, 물동이가 큰 뿐이지 다. 그래서 S 영역의 S를 셀프 엠프로이라도 하지만 슬레이버리 해가지고 노예. 그래서 셀프 엠프로이는 어떻게 보면 직업이 나를 고용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여기 비즈니스 오너에도 대체로 500명 이상의 사업자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꼭 500명 이상이라고 규정 짓고 싶지는 않아요. 20명이든 10명이든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면 저는 비즈니스 오너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SO 사장님들 비즈니스 오너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비즈니스 오너가 된 후에 잉여 자산을 갖고 예금에 넣어놓을 수 없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인베스터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4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자주 들으셨겠지만 41페이지에 단순히 지금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분면을 이동하는 거라 어쩌면 여러분 정치 지지하는 정당을 바꾸거나 종교를 바꾸거나 하는 것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사고와 가치관의 변화가 따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책 제목 기억나십니까? 김정은 교수라는 사람이 쓴 책, 근면성실은 미친 짓이다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한 15년 전쯤 나온 책인데요. 근면성실은 주입된 성공의 패러다임이라는 거죠. 물론 맨하텍 사업을 하면서 근면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그 근면성실이 내 자산이 구축되는 쪽으로 근면성실해야 되는 거지 회사의 자산이 구축되는 쪽으로 근면성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분면의 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익히 알고 계실 거죠? 대부분 인구의 95%가 2사분면과 S사분면에 계시고 있습니다. 자, 사장입니다. 43페이지에서 44페이지 재정에 관한 핵심 가치입니다. 직업을 바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과 사고방식을 바꾸는 일이죠.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 그 어떤 네트워크 조직보다 뛰어난 것은 이 방향성을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뭐 우리 그룹을 자랑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권할 때요. 자꾸만 대부분이 회사 대 회사를 비교합니다. 회사의 매출액, 회사의 뭐 보상 플랜, 회사의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메나테크라는 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제보, 똑같은 가격, 똑같은 보상 플랜 안에서 지금 성장하는 그룹이 있고요. 조금 매출이 이렇게 깔아앉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구체적인 그룹의 시스템의 문제인데 거기까지 들여다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 많이 못 만났어요. 그래서 들어보면 저도 이제 뭐 10년이 좀 넘었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요, 사업 초창기에 내가 다단계에서 네트워크에서 성공은 못했지만 한 7, 8개 회사를 경험했고 한 15년쯤 경험해서 네트워크를 좀 압니다. 그럼 그때 정말 갑자기 바른 자세로 앉아서 그분 얘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고수인지 아닌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짜니까 막 어려운 얘기하고 뭐 보상 플랜 막 하고 막 어려운 얘기 막 섞어 하면 진짜 많이 하시는가 보다 이랬어요. 요즘에는요, 저도 좀 나중 10년쯤 넘으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네트워크 한 20년 했다는데 깊이까지 못 들어가고 언저리에서 맴돌다가 성공의 핵심 요소도 모르고 시간 낭비를 했구나. 실패, 여러 실패의 요인에서 배우신 게 없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분이 있고요. 이분은 비록 사업에 실패했지만 핵심을 아는구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종적으로 일반인들을 성공시켜주는 시스템까지 언급해줘야 되거든요. 회사 대 회사 비교해서 딱 끝나잖아요. 아직 하수인 거예요. 그 회사 안에도요, 다양한 시스템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룹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알아야 네트워크를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많이 못 만났습니다. 예.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최종적으로 그런 거죠. 똑같은 아파트 한 채를 34평짜리 하나 산다 하더라도요, 뭐 집안의 인테리어, 뭐 집안의 무슨 쓴 자재만 보는 사람과 그 집이 갖고 있는 향, 그 집 주변의 배우 지전의 교통 상황, 뭐 이런 거 보는 거 완전 다르잖아요. 똑같은 선택을 할 때 뭘 핵심 가치로 보는 건 진짜 실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런 선택에 좋은 실력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각 사분면에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핵심 가치가 있어요. 우리 이 사분면은요, 안정감을 원하는 사람인데요. 안정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안전하지는 않다. 꼭 기억하십시오.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봉급생활자가 안정감도 있고 안전하던 시대가 잠깐 있었어요. 언제? 고도성장기에. 전 세계 모든 국가와 산업이 막 달러를 찍어내면서 달러가 막 시장에 풀리면서 막 자원이 개발되면서 전 세계가 공이 우상향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는요, 그냥 봉급생활자가 안정되기도 했고 안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년퇴직까지 지금 그래서 한 10년 전쯤 정년퇴직한 분은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했었어요. 근데 그 시대는 끝났어요. 왜냐하면 성장이 멎었거든요. 두 번째, 자영 S사 분면의 사람들은 뭔가로부터 독립하는 거죠. 저도 그래서 회사를 나와서 강사 활동을 한 건데 독립은 했는데 회사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일에 다시 묶인 거죠. 강사라는 직업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에서 입을 벌리고 떠들지 않으면 수입이 제로가 되는, 좀 자유롭긴 했어요. 회사 다닐 때보다 눈치도 덜 보고 했지만, 그래서 독립적인 느낌은 들었지만 묶여 사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사업가는 부의 축적을 통해서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돈으로부터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저희 아이 셋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나가서 삼성 들어가, LG 들어가 이런 말 하고 싶지 않고요. 그래서 어쩌면 어느 집 자녀가 LG 들어갔다. 내 마인드에 그런 바람이 있다면 막 아이들 보는 앞에서 박수 치겠지만 저는 막 박수 안 쳐요. 아유 잘 됐네 하면서도 그래도 비즈니스 오너가 돼야지, 비즈니스 오너가 돼야지, 내 주인으로 살아야지를 은연중에 삼남매들 앞에서 계속 뇌깔입니다.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비즈니스 오너로 살아봐라. 그게 떡볶이집이 됐든, 떡볶이집을 해가지고요, 시스템을 잘 갖추면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거예요. 호떡집도 내가 시스템을 잘 갖추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스템의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네가 됐으면 좋겠다. 단순히 호떡 하나를 사 먹어도요, 저 가게는 시스템적으로 호떡이 나오네? 저 가게는 사장님이 죽어라 호떡을 말지 않으면 안 되네? 이렇게 잠깐만 시스템을 보는 눈을 갖게 만들고자 노력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잉여 자산이 있을 때 돈을 빚내서 투자하는 건 투기에 가깝거든요. 실제로 투자는요, 나의 잉여 자산이 있을 때 은행 예금보다 조금은 불안정하지만
어떤 리턴이 있는 것들로 잘 공부해서 투자도 공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 투자를 해서 한 7할 실패했어요, 사실은.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심스럽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사장. 뭐 51페이지죠? 51페이지에 4분면을 이동해라. 이동하는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장입니다. 58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냥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가는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게요, 여러분 그 아주 예전에 그 영화인데 배재현 사장님이 그 감동적으로 봤다는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그가 아주 오래 거쳐서 그 말도 안 되는 감옥을 탈출해서 비가 막 쏟아지는 거기서 이렇게 하늘을 벌리고 손을 벌리는 장면이 있어요. 저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인데 그리고 나서 같이 그 있었던 모건 프리만은 만기가 돼서 만나요, 밖에서. 근데 모건 프리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물어봅니다. 화장실을 갔다 와도 되냐고. 한평생 상당 부분 감옥에 있으면서 화장실 갈 때마다 허락받았던 그 삶이 자유인이 돼서도 바뀌지 않는 거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 후에 실행을 내 스스로 결단해서 옮기는 주도적인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 이 책에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그런데 여기 당신 자신 외에도 누구도 어느 것도 타치할 수가 없다. 그러나 21세기 비즈니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모든 것을 혼자서 시작하고 구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사업의 모든 기초 공사가 제가 지난번 그 강의 때, 고피디 때 차려진 밥상이라는 얘기를 했죠.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밥상은 남이 차려준 밥상이다 라는데 거기에 빗대서 모든 기초공사가 미리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추가로 여러분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경험 많은 리더들의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개업을 했을 때 친구들이 10만 원짜리 화분 하나 보내줍니다. 10만 원짜리 돈 써서 화분 하나 보내주면서 이 친구가 이 일을 통해서 간절히 성공했으면 좋겠다. 정말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매일이라도 찾아가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매일 찾아가겠다. 이런 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오셔서 여러분 스폰서를 만나잖아요. 시간을 가리지 않고 거리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그런 멘토를 딱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베네핏이거든요.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챕터 6입니다. 62페이지. 62페이지에 재정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학교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요. 죄송합니다. 꿈, 확고한 결심, 빨리 배우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현금 흐름 4분면에서 자신이 속한 4분면을 이해하는 능력, 이런 거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삼성 다녀도 어차피 노예야. 급여만 다를 뿐이지. 이런 직설적인 얘기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6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마지막 챕터인데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특징. 초기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비교적 적다? 가로 열고 거의 없다. 근데 여기서 비용에 있어서 시간을 비용으로 친다면 시간이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초기 투자 금액, 투자금은 없어도 뭔가 비용은 들어가죠.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기회 비용이 생깁니다. 사실 기회 비용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이 세미나장에 오기 위해서 시간을 냈을 때 그 시간에 어디 가서 알바를 해서 얻을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했을 때 포기되는 돈, 포기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경제학에서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여담이지만 경제학 교수, 대학 다닐 때 공부를 별로 안 해서 몇 마디밖에 기억이 안 나요. 마케팅 강의 들었을 때는요, 술, 마약, 여자 장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번다 이딴 소리 하는 교수님 말이 기억하고요. 합법과 불법 사이에 돈이 있다 이런 말들만 평생 기억에 남고요.
근데 경제학 수업에서는 한마디가 기억이 나더라고. 첫 시간에. 경제학에서는 말이야, 기회비용을 이해해야 대부분을 이해해. 그러니까 포기되는 것. 뭘 선택했을 때 포기되는 그것. 그래서 모든 선택은 포기되는 것보다 우위에 서 있을 때, 결과가 우위에 있을 때 좋은 선택이야. 네가 A를 선택하고 B를 선택했는데 나중에 두고 보니 A의 수익률이 B보다 좋았어. 그럼 잘한 선택이지만 네가 포기한 기회비용이 더 나중에 좋아지는 게 실패한 거잖아. 뭐 이러면서 하는데 기회비용이라는 개념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 운영 경비가 굉장히 적은 거죠. 심지어는요, 여기서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알려드리면 내 매출이 증가하는데 비용도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사업은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을 팔아 50만 원이 남는데 200만 원을 팔면 50이 두 개니까 200만 원 매출에서 50의 두 배인 100만 원을 남는 장사라면 좋은 장사가 아닌 거예요. 100만 원을 팔 때 50만 원이 남았는데 매출이 200만 원이 되면 100만 원이 아니라 한 150만 원쯤 수익이 남는 그 대표적인 게 온라인 사업들이죠. 처음에 구축할 때가 어렵죠. 구축하고 나면 이게 인원이 늘어나고 거래가 늘어난데도 비용이 똑같이 늘질 않거든요. 제조업과 다르게. 그랬을 때 증가하는 그래프여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파트타임으로 내가 기존에 하는 일을 전적으로 올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는 시간에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제안하는데 경제의 자유는 그렇게 금방 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이 갖춰져야 되겠지만 저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를 선택하고 한다라는 것은 시간의 자유는 시작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9시부터 6시까지 일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내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시간의 자유,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가 아무것도 안 하는 자유도 있겠지만 그건 자유의 일부분이고요. 실제로 자유라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라 내가 퇴근 후에 아이들 10시에 어린이집 보내놓고 돌아오는 2시까지 4시간을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처음에 사업을 풀어보자 할 때 시간의 자유가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만약에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지만 그중에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왜 좋냐면 이렇게 파트타임으로도 시작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또 있다면 여러분들이 재정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이번 주 한 주간 실천해야 할 각자의 목표가 뭐가 있는지 또 무엇을 실천했는지 다음 주에 우리 만나서 조금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화면 공유가, 공유 중지. 예, 사장님들. 예, 제가 1시간을 다 안 넘겼네요. 그 사이에 또 우리 조금 125분 들어오셨는데요. 사장님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 2부, 3부 할 텐데요. 재미나게 읽으시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그룹, 글로벌 리더스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본또 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재현 사장님, 저 이유경 사장님, 이명훈 사장님 이렇게 4명이서 이 책을 2시간씩 2번에 걸쳐서 이렇게 항목별로 이렇게 재미나게 풀어놓은 게 있습니다. 총 4시간짜리 2시간짜리 2개인데요. 한번 페이지별로 따라오면서 같이 읽으시면 또 많은 그 이야기처럼 풀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온전하게 마스터한다라는 건 어떤 여러분들의 유익과 혜택이 있냐면요. STP, 사업적인 프로포즈를 할 때 쓸 수 있는 개념과 가치가 이 안에 가득 들어있고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치들을 여러분의 가치로 소화시켜 말할 수 있다면 지식이라는 게 여러분 외운 건 내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가슴을 울리고 그것이 나의 목소리로 전달될 수 있을 때 나의 지식이거든요. 부디 딸딸 외워서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잘 소화시켜서
가슴에 우러나오는,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이야기로 이 부자 아빠의 21세기형 비즈니스 내용이 전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우리 SOM에서 뵙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준 선생님 감사합니다.